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언론상에서 이제 알 정도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내가 그 교육 운동 쪽에서 오래 있었고, 특히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또 부탁까지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맡았는데 어쨌건 일단 맡은 이상은 임시이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은 교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학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광노현 교육감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립학교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살리는, 육성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간단한 소위원회 같은 걸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립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들도 몇 분이 계셨고,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합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학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안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여기 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전한 학교로 만들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학교는 축소되고 있는 건데 그 안전성을 따졌을 때 한두 개 건드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그때 사실은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90년대는 고등학교만 얘기하더라도 60학급이 됐었으니까 3학년까지, 한 학년에 20학급까지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가 첫째는 우선 어쨌건 간에 낡았다. 오래 역사도 있었고 오래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약점이에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들여다면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성면 이 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복도의 창들이 상당히 불안전해 가지고 뭐 떨어져서 학생들이 다친 적도 몇 번 있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지냈는지 하는 문제 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급식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애들 밥 먹을 식당 공간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 지혜를 짜내야 될지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노력은 해야 되니까 우선은 하여튼 지금 얘기한 그런 몇 가지 점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사 승인 취소된 이후에 집행을 안 한 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면서 우선 안전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직은 뭐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교장 선생님을 외부에서 모셨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전부 다 현재 있는 분들이 맡았는데 고등학교만이라도
외부 그 교장 선생을 모셔가지고 조금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거는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이사회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가지고 교사들의 자율성도 별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어떨 때는 많이 무시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꿔 나가는 틀을 좀 잡아가고 있다. 아직 뭐 잡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잡아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죠. 네. 글쎄요, 그 선생님이 그 종교 얘기는 좀 그렇지만 캐서릭계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쪽의 학교에서만 서울 시내에서 또 뭐 인천에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참신한 느낌이 들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교장께서 목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거기도 이제 이런 문제, 이사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장으로 가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 초빙이 돼서. 그래서 경험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학교의 이사로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교장으로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평교사로 다시 또 돌아가서 근무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폭넓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학교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선은 교사들과 협력하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기본은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민주적인 학교 운영.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채되면은 충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하고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계시던 분들 위주로 했고, 다 또 충합에 계시던 분들다 하면은 너무 뭐가 참신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제 외부에서 모셨고, 좀 더 그 변화의 모습에도 방점을 찍은 셈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문제점들, 뭐 대부분의 학교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들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정부에서도 사학 비리 척결, 민주화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어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승인 취소된 종전이사들이 전에는 5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10년으로다가 늘리겠다. 그리고 그 비리 정도가 심한 경우에 종전이사는 못 돌아오게 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다. 그 사립학교법을 바꿔야지 되는데 사립학교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사립학교의 뭐 민주적인 운영, 이런 쪽에도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임시이사 역할을 하고 나가면 학교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해서 그런 팀을 짜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교사의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을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최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됐던 급식 문제를 좀 바꿔내는 쪽으로 가고, 네 번째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 건물, 시설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립 초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점이 커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은 이제 학생 수서부터 시작해서 교직원도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규모 때문에 예를 들면 설립자라고 하거나 이사회의 장악력에서 차이가 나요. 규모가 작은 데다 보니까 장악력이 커요.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 그래서 상당히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는 이사회가 아무리 권한이 크더라도 그래도 학교 안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내는 통로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는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야 뻔한 거죠.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또 상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고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기업에 가서 일을 할 때 또 이런 교육 쪽의 일을 맡았어요. 뭐 교권 쪽의 일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분위를 또 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대학교육연구소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제 20년 넘게 소장을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것은 우선 사립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의 목표인데,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뭐냐? 그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비문지적인 일들, 이걸 어떻게 하면 걷어내고 개선하느냐, 이렇게 된 거지. 기본적인 것은 사학도 사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공립으로다가 갈 수는 없으니까.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관심들이 여러 군데로다가 이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 문제 있는 대학 쪽으로다만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사립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사립학교 비율이 좀 줄어들었죠. 초등학교는 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고등학교는 뭐 절반 정도 됐지만, 대학교는 사립학교가 80%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대학교에 조금 많이 강조를 두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립학교가 육성을 제대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하고, 그 결과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 목표죠. 뭐. 이런 운동을 하게 하는. 제가 막 검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국정원이 와서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수색을 했죠. 압수한 적도 있던데, 이런 이제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활동을 막 이렇게 진영 논리로 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강노현
전 교육감이 이제 발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의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일들도 해요. 그거랑도 연결이 있고 우리 연구소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죠. 네. 오랫동안 이제 교육 활동을 하셨으니까 좀 원론적인 질문으로 조금 들어가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뜬금없는 질문이긴 그렇죠. 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최대한도로 키워주는 게 그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게 아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고 학생은 배우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학생의 초점을 둔다면 학생의 자질이 100%까지 발휘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선은 뭐 외양이 바뀌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을 중심에 두면서 교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좀 토론이 활성화되는 학교,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의 교육이 정말 활성화되고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상근이사가 있으니까 계속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교사들한테 예쁜 편지도 보내셨는데요. 네, 시구를 담아서 편지를 쓰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덧붙이시면. 하여튼 노력해야지만 구성원 전부 다가 노력해야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